9분 2026년 3월 구글 양자 AA팀이 발표한 논문 한 편이 전 세계 암호화폐 시장을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핵심은 단 한 줄이었습니다. 충분히 강력한 양자 컴퓨터가 등장한다면 비트코인 거래가 확정되기 전 단 9분 안에 개인 키를 해독해 자산을 탈취할 수 있다. 이것은 단순한 해킹 경고가 아닙니다.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미국 달러와 연동된 스테이블코인, 나아가 전 세계 블록체인 금융 인프라 전체가 이론적으로 무너질 수 있다는 시한폭탄 같은 선언이었죠. 그런데 시계를 조금만 되돌려 보면 아주 기묘한 모순이 발견됩니다. 구글의 이 충격적인 발표가 나오기 불과 8개월 전인 2025년 7월, 미국은 오히려 이 스테이블코인을 국가 금융 시스템의 핵심으로 끌어안는 지니어스법에 전격 서명했습니다. 양자 해킹의 위협이 턱 밑까지 다가온 걸 미국 정부가 몰랐을까요? 아니요, 어쩌면 그 위협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에 오히려 서둘러 판을 깐 것일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이 모순처럼 보이는 미국의 선택, 그 이면에 숨겨진 진짜 이유를 파헤쳐보겠습니다. 원유로 굴러가던 달러 패권 50년의 역사가 어떻게 컴퓨터 코드로 재탄생하고 있는지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뉴스에서 흘러나오는 스테이블 코인, 탈달러화, 양자 컴퓨터, 이 세 단어가 소름 돋는 하나의 그림으로 연결되실 겁니다. 달러 패권을 한 문장으로 정의하면 이렇습니다. 전 세계가 물건을 사고 가격을 매기고 자산을 저장할 때 달러를 써야 한다는 강제력. 이것이 가능하려면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깊고 유동성 있는 미국 국채 시장. 둘째, 독립적인 중앙은행과 법치주의가 담보하는 제도적 신뢰. 셋째, 네트워크 효과, 즉 모두가 쓰니까 나도 써야 한다는 관성입니다. 지금까지 이 세 조건을 동시에 갖춘 나라는 미국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달러 패권에는 내장된 자기 파괴 코드 문제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 패권에 치명적인 내부 모순이 있다는 점입니다. 경제학자 로버트 트르핀이 이미 1960년대에 예언했습니다. 전 세계에 달러를 공급하려면 미국은 반드시 무역 적자와 재정 적자를 지속적으로 감수해야 한다. 달러를 뿌릴수록 미국 내부는 빚이 쌓입니다. 현재 미국 국가 부채는 약 38조 달러라는 역대 최고치를 넘어섰으며 연간 이자 비용만 1조 달러에 육박합니다. 이제 미국 연방 예산의 가장 큰 지출 항목 중 하나가 이자 지급이 된 겁니다. 여기에 기름을 부은 것이 바로 트럼프 행정부의 노골적인 달러 약세 유도 정책, 이른바 말하라고 합의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무역 적자를 줄이고 자국 산업을 살리겠다며 인위적으로 달러 가치를 떨어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더 치명적인 것은 이 과정에서 달러 패권을 지탱하던 두 번째 조건인 제도적 신뢰마저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금리 인하 요구에 반대하는 연준 이사를 전례 없는 방식으로 해임하려 시도하고 최측근을 연준 이사로 앉혀서 정치적 입김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미국 스스로 빚은 산더미처럼 쌓아두고 달러 가치는 일부러 떨어뜨리려 하고 세계가 믿던 중앙은행의 독립성마저 훼손하자 전 세계 투자자들과 중앙은행들 사이에 근본적인 공포가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달러, 정말 계속 안전한가? 결국 이 치명적인 균열을 메꾸고 폭발하기 직전인 38조 달러의 미국 국채를 사줄 거대한 새로운 수요처를 시급히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찾아낸 완벽한 묘수가 바로 오늘의 주제,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여러분, 미국 달러가 처음부터 세계의 왕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만 해도 전 세계를 지배하던 기축통화는 다름 아닌 영국의 파운드화였죠. 하지만 영원할 것 같던 파운드화의 패권을 무너뜨린 결정적 계기가 발생합니다. 바로 두 차례의 세계대전입니다. 전쟁으로 영국의 국력이 급격히 쇠퇴하는 동안 미국은 전략적으로 중앙은행인 연준을 세우고 탄탄한 자본시장을 육성하며 세계 금융의 중심으로 부상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마침내 1944년 제2차 세계대전 막바지, 미국은 브레턴 우즈 협정을 체결하며 파운드화를 밀어내고 공식적인 글로벌 기축통화로 등극합니다. 이 체제의 핵심은 간단했습니다. 바로 금태환 제도. 금 1온스당 35달러로 고정해 놓을 테니 달러를 가져오면 언제든 금으로 바꿔주겠다. 이것이 미국이 전 세계에 한 굳건한 약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약속은 30년을 채 가지 못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전쟁과 경기 부양, 적자 충당을 위해 실제 금 보유량보다 훨씬 많은 달러를 마구 찍어내면서 더 이상 금을 바꿔줄 수 없는 한계에 봉착한 것이죠. 결국 1971년 미국의 닉슨 대통령은 금과 달러의 교환을 전격 정지해버립니다. 이른바 닉센 쇼크입니다. 달러를 뒷받침하던 금이라는 닻이 사라진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미국은 새로운 해답을 찾아냅니다. 바로 석유였습니다.
1974년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와 비밀 협약을 맺습니다. 내용의 핵심은 사우디는 앞으로 석유를 오직 달러로만 팔아라. 대신 미국은 사우디 왕가의 안보를 확실히 보장해주겠다는 것이었죠. 이 체제는 성공적으로 안착했고 전 세계 국가들은 석유를 사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달러를 비축해야만 했습니다. 산유국들은 벌어들인 달러로 다시 미국 국채를 사들였죠. 금 없이도 달러 수요를 영구적으로 만들어내는 마법, 페트로달러 체제가 탄생한 순간입니다. 그로부터 반세기가 지난 지금 두 번째 기둥이었던 페트로달러 체제에도 심각한 균열이 생기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달러 외 통화, 특히 중국 위안화의 결제 모색을 시사하며 과거의 독점적인 페트로달러 구조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글로벌 원유 거래의 약 20%가 달러가 아닌 다른 통화로 결제되고 있으며 브릭스 국가들을 중심으로 지역 통화 사용이 급격히 늘고 있죠. 물론 학자들은 당장 내일 달러 패권이 붕괴하지는 않을 것이라 말합니다. 위안화가 달러를 완전히 대체하려면 중국이 자본시장을 전면 개방해야 하지만 이는 단기간에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점진적 약화는 이미 뚜렷하게 진행 중입니다. 달러를 지탱하던 두 기둥, 금과 석유가 모두 수명을 다해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미국이 찾아낸 21세기형 세 번째 기둥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 해답은 바로 스마트폰 안에 있었습니다. 2025년 7월 18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법안 하나가 조용히 글로벌 금융의 역사를 바꿨습니다. 바로 지니어스법입니다. 이 법의 핵심 조항을 뜯어보면 미국의 소름 돋는 전략이 보입니다. 지니어스법은 민간 기업이 1달러에 고정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때 발행 규모의 100%를 무조건 현금이나 만기 93일 이하의 미국 단기 국채 같은 안전자산으로 꽉 채워두도록 강제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매월 암사받고 투명하게 공개하게 만들었죠. 이 법의 진짜 의도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전 세계 어딘가에 있는 누군가, 심지어 은행 계좌조차 없는 사람이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1달러짜리 스테이블 코인을 사는 순간 그 돈은 기계적으로 미국 국채 수요로 아동 전환됩니다. 월가나 각국 중앙은행을 거칠 필요도 없고 미국 대사관을 통할 필요도 없습니다. 인터넷만 터지는 것이라면 아프리카든 남미든 전 세계 대중을 미국채의 간접 매수자로 만들어버리는 궁극의 강제 수요 창출 시스템인 것입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미국 의회가 지니어스법을 통과시킨 같은 주에 통과시킨 다른 법안들에 있습니다. 바로 디지털 자산의 관할을 명확히 하는 클래리티법, 그리고 정부 주도의 디지털 화폐 발행을 원청 금지하는 반 CBDC법입니다. 정부가 직접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면 전 세계적인 감시 통제 논란에 휩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국가가 직접 나서는 대신 혁신적이고 속도가 빠른 민간 기업인 테더, 서클 등을 전 세계 디지털 화폐 시장의 점유율을 장악하게 둔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는 그 민간 기업들의 뒷덜미만 꽉 쥐고 통제하는 영리한 설계를 택한 것이죠. 과거 군함과 석유로 달러를 지켰던 미국이 이제는 블록체인 코드와 스마트폰 앱을 통해 컴퓨터 달러의 시대를 활짝 열어제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이 석유 대신 스마트폰과 코드를 선택해 만들어낸 컴퓨터 달러 제국. 언뜻 보면 전 세계의 돈을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이는 완벽한 시스템 같습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디지털 제국에도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이 존재합니다. 바로 스테이블 코인 자체가 가진 구조적 경제 한계와 기반 기술인 블록체인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양자 컴퓨터의 위협입니다. 첫 번째 위험은 디지털 뱅크런, 이른바 코인런 사태입니다. 2022년 5월 며칠 만에 수십조 원이 증발한 테라루나 사태를 기억하시나요? 물론 알고리즘 기반이었던 테라와 달리 100% 안전자산인 미국 국채로 담보를 쌓아두는 지금의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은 구조적으로 훨씬 안전합니다. 하지만 리스크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만약 대형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나 특정 코인에 대한 신뢰가 흔들려 전 세계 사용자들이 스마트폰으로 동시에 현금화를 요구하면 어떻게 될까요? 발행사는 고객에게 돈을 돌려주기 위해 보유하고 있던 막대한 양의 미국 국채를 시장에 헐값에 던지듯 급매해야 합니다.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미국 국채의 큰 손인 이들이 채권을 투매하면 단기 국채 금리가 걷잡을 수 없이 폭등하고 이는 곧 전통금융시장 전체를 뒤흔드는 연쇄 시스템 충격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미국 경제가 짊어져야 할 이 시한폭탄의 위력도 함께 커지는 셈입니다. 두 번째 경제적 위험은 통화 정책의 무력화입니다. 지니어스법이 스테이블 코인의 이자 지급을 법으로 엄격히 금지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만약 사람들이 이자를 주는 스테이블 코인에만 돈을 넣어두고 은행 예금을 빼버리면 은행은 대출을 해줄 자금이 말라버려 신용 창출 기능이 마비됩니다. 결국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고 내려서 실물 경기를 조절하려는 전통적인 통화 정책이 더 이상 시장에 먹히지 않게 되는 무서운 부작용을 초래합니다. 그런데 경제적 위험보다 더 근본적인 위협이 있습니다. 다시 영상의 오프닝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026년 3월 구글 양자 AI팀이 가상자산을 뒤흔든 논문 한 편을 발표합니다. 이 논문의 핵심 발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가상자산이 사용하는 타원 곡선 암호 ECDSA를 깨는 데는 기존 추정치의 20분의 1 수준은 50만 개 이하의 물리적 큐비트면 충분할 수 있다는 것. 둘째, 충분히 강력한 양자 컴퓨터라면 누군가 코인을 전송하고 블록이 확정되기까지 대기하는 약 10분의 시간 동안 공개 키를 가로채 개인 키를 역산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 따르면 성공 확률은 약 41%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 소름 돋는 구분 시나리오입니다.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건 비트코인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사용하는 스테이블 코인 역시 이더리움 같은 퍼블릭 블록체인 네트워크 위에서 돌아갑니다. 만약 기저에 있는 블록체인의 암호 체계가 양자 컴퓨터에 의해 뚫린다면 내 스마트폰 지갑에 들어있는 스테이블 코인 역시 누군가 순식간에 탈취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미국이 아무리 법을 만들고 국채를 쌓아두며 스테이블 코인을 밀어준다고 한들 지갑을 지키는 자물쇠 자체가 무용지물이 되면 이 거대한 디지털 달러 제국은 모래성처럼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중요한 점은 이 정도 수준의 양자 컴퓨터가 당장 존재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위협이 실질화되는 시점을 미최소 2에서 5년 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 당장 해킹된다가 아니라 그 종말의 시점이 우리 생각보다 훨씬 앞당겨졌다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이 실존적 위협 앞에서 가상자산 진영과 미국은 손을 놓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창과 방패의 싸움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2026년 초 비트코인 개발자들은 BIP360이라는 양자 방어 프로토콜을 공식 제한 저장소에 등록하고 테스트넷에 성공적으로 이회냈습니다. 아이디어는 단순하고 강력합니다. 기존에는 거래 시 공개키가 노출되어 양자 컴퓨터의 목표였다면 BIP360은 공개키 자체를 암호화된 시스템 구조 속에 겹겹이 숨겨 거래가 성사되기 직전까지 외부에 노출되지 않게 방어합니다. 비트코인뿐만이 아닙니다. 이더리움 같은 기반 네트워크들도 양자 컴퓨터의 공격을 막아낼 양자 내성 암호 알고리즘을 이덕하기 위해 치열하게 업그레이드를 준비 중입니다. 하지만 한계도 명확합니다. 이러한 방어 체계는 이제 막 테스트넷 단계일 뿐이며 사토시 나카모토의 초기 코인을 포함한 이미 온체인상의 공개키가 노출된 690만 개 이상의 과거 지갑들은 여전히 해킹의 먹잇감으로 남아 있습니다. 게다가 뚫리지 않는 무거운 양자 내성 암호를 블록체인에 억지로 통합하면 서명 데이터의 크기가 기존보다 수십 배로 커져서 거래 속도가 느려지고 수수료가 폭등할 우려가 있습니다. 달러 패권을 지키려는 미국의 경제적 욕망과 이를 뒷받침하는 블록체인 기술, 그리고 이를 창으로 뚫으려는 양자 컴퓨터의 대결. 과연 이 쫓고 쫓기는 21세기형 전쟁의 승자는 누가 될까요? 양자 컴퓨터와 블록체인이 벌이는 창과 방패의 대결이 미래의 기술 전쟁이라면 이제 우리의 지갑과 직결된 오늘의 경제 현실로 돌아올 시간입니다. 이 거대한 금융 체스의 결과로 우리 앞에는 당장 피할 수 없는 거대한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영구적인 강달러의 고착화입니다. 전 세계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하루 거래량은 현재 약 700억 달러 수준에 달합니다. 지니어스법 시행으로 미국이 전 세계인의 스마트폰에 디지털 달러를 합법적으로 꽂아주게 되면 이 수치는 앞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할 전망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일까요? 지구 반대편의 누군가가 스테이블 코인을 1달러어치 살 때마다 발행사는 기계적으로 1달러어치의 미국 국채를 사야 합니다. 전 세계 자금이 블랙홀처럼 미국으로 빨려 들어가 구조적으로 달러의 가치를 끝없이 밀어올리는 구조적 강달러 시대가 온다는 뜻입니다. 수출입 의존도가 절대적으로 높은 한국 경제에 이는 직접적인 압박입니다. 원유, 식량, 원자재를 달러로 사와야 하는 우리 입장에서 강달러 현상이 고착화되면 수입 물가가 폭등해 서민들의 장바구니 경제가 직격탄을 맞게 됩니다. 게다가 글로벌 자본이 이자도 높고 안전한 미국 국채와 디지털 달러로만 쏠린다면 한국의 주식이나 채권 시장에서 외국인 자본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자본 유출의 늪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선택지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방어적 대응입니다. 원화 가치 하락에 대비해 기업들의 해지 전략을 강화하고 국가 차원에서는 외환 보유고 운용을 다변화하여 달러 의존도에 따른 충격을 흡수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방어만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둘째, 공세적 대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니어스법이 글로벌 디지털 화폐 규제의 기준점이 된 지금 우리도 서둘러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원화 연동 스테이블 코인 인프라를 직접 구축해야 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할까요? 만약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면 한국과 교역하는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물론이고 국내 시장마저 빠르고 저렴한 미국 달러 스테이블 코인에 종속되는 디지털 달러화 형상에 잡아먹힐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통화 주권이 디지털 영토에서 완전히 밀려나는 셈이죠.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는 누가 발행하느냐도 중요합니다. 현재 일각에서는 시중은행에게만 발행 권한을 줘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미국의 이블럭벨을 보듯 안전성의 핵심은 발행 주체가 아니라 준비금의 투명성에 있습니다. 단순히 기존 은행권에 독점권을 쥐어주기보다는 토스나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처럼 사용자 친화적인 결제망을 이미 구축해낸 혁신적인 핀테크 기업들이 자유롭게 경쟁하고 참여할 수 있는 열린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글로벌 무대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혁신이 탄생합니다. 물론 냉정한 현실적 한계도 직시해야 합니다. 원화는 달러가 아닙니다. 달러 코인처럼 전 세계인이 앞다투어 사주는 마법 같은 네트워크 효과를 당장 기대할 순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아시아 지역 내의 무역 결제나 K컬처를 소비하는 디지털 상거래 인프라를 우리가 선점한다면 어떨까요? 송금 수수료를 획기적으로 낮춘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신흥시장으로 뻗어나가는 새로운 디지털 수출품이자 우리의 금융 주권을 지키는 전략적 방어벽이 될 수 있습니다. 원유 결제를 강제하며 달러 패권을 지탱했던 시대는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은 그 빈자리를 코드와 블록체인, 즉 스테이블 코인으로 채워넣고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라는 치명적인 위협이 도사리고 있지만 미국은 멈추지 않고 지니어스법을 통과시키며 21세기 디지털 금융전쟁의 룰을 자신들이 가장 유리한 방식으로 세팅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알 수 없는 신기술에 대한 막연한 공포도 아니고 무조건 코인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맹목적인 낙관도 아닙니다. 이 거대한 제국의 설계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 원리를 명확히 이해하고 이 판 속에서 우리의 자산과 산업이 어디에 놓여 있는지 냉정하게 파악하여 대처하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